정권 들어설 때였는데 그때 마침 북한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딱 등장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통일을 하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수익이 많은 제품을 더 집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제품은 수익이 나고 있었지만 포기했던 제품이었죠. 제가 이제 이 정도 나이 되어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재미가 없더라고요. 뭔가 누굴 만나도 비슷하고 뭘 먹어도 똑같은 맛이고 그리고 새로운 감정을 가진다는 게 어려워서 떨린다는 거에 대한 감정을 잃어버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완전. 근데 이커머스 제 인생에서 거의 가장 바닥이었지 않았을까. 다행이다. 네. 이경만 맡겨드릴게요. 저 진짜 이거 지금 저도 가격을 올려야 되나 싶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옛날에는 회사 다녔었고요. 회사 다니다가 공인중개사 따가지고 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도 좀 했었고 그 뒤로 부동산 투자를 거의 전업처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동산 투자를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2023년도까지 투자했던 게 굉장히 이제 지금 마음에 깊숙이 상처로 남은 것들이라서 그때는 투자를 좀 안 했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완전 힘들었죠. 제 인생에서 거의 가장 바닥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제가 2023년도에 진짜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냥 눈 뜨면 불안하고 눈도 감는 것도 힘들었어요. 불안해서. 그런데 그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커머스 하게 되면서도 매일매일 좀 불안하거든요, 사실. 매출이 뭐 잘 나온 날도 있고 안 나온 날도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조금 이 불안감이 약간 좀 설레인다? 떨린다? 이런 감정으로 좀 바꿀 수 있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PD님이랑 저랑 거의 이제 40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뭐 누구한테는 젊을 수도 있는 나이지만 누구한테는 굉장히 이제 많은 나이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이 정도 나이 되어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재미가 없더라고요. 뭔가 누굴 만나도 비슷하고 뭘 먹어도 똑같은 맛이고 그래서 새로운 감정을 가진다는 게 어려워서 떨린다는 거에 대한 감정을 잃어버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 이커머스는 오늘 하루하루가 불안하니까 매일매일 떨리는 거죠. 이 불안감이.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매일매일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월 순수익으로만 2, 300 정도는 벌어줬던 제품이긴 한데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혼자서 하고 있잖아요. 물론 도와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시지만 아무래도 제가 모든 걸 해야 되니까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몸은 하나인데 제 에너지를 전부 다 나눠서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뭐 건강하지도 않은 편이기도 하고 남들보다 체력이 더 뛰어난 게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걸 조금 배제하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수익이 많은 제품을 더 집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제품은 수익이 나고 있었지만 포기했던 제품이었죠. 그럼 그거 저 주시지 왜 안 주셨어요? 달라고 안 아니 달라고 안 했잖아요. 이러면서. 응? 근데 그때도 아마 줬어도 저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D님한테도 뭔가 알려드리고 운영하는 방법도 알려줬었어야 될 거니까 오히려 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됐을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거 말고도 잘 되다가 뭐 접으신 상품 있나요? 굉장히 많죠. 너무 많아서 지금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네. 그럼 혹시 반대로 안 됐는데 계속 했던 상품? 이게 진짜 참 무서운데 저희가 파는 제품 중에 극세사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꾸준히 나가는데 광고 로아스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한 달 중에서 일주일만 잘못 운영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한 달 통째로 보면 조금 남는 것 같기도 한데 매 주간으로 나눠서 보면 손해가 보는 달도 있어서 이걸 포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개선시켜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 내가 하루하루 일어나고 있는 일, 일상에 대해서 그냥 무뎌지잖아요. 당연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제 회사 가고 마치고 운동하고 애기 보고 자고 거의 이런 패턴으로 반복되는데 이 일상 중에서도 내가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걸 더 조금 배제를 하면 하루에서도 더 시간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서 좀 자기 객관화를 좀 더 잘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진짜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이제 난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했던 경험이 한 번 있을 뻔 했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 2017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 들어설 때였는데 그때 마침 북한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딱 등장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통일은 안 되겠지만 그 노무현 정권을 이은 그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북한이랑 조금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겠다. 그리고 김정은도 유학파였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개방된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그 백령도라는 섬은요, 서해 최북단에 있는 섬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북한이랑 가장 가까운 섬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백령도에 땅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백령도에서 북한 사람들이 여기 놀러 와서 섬 관광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 백령도에 가서 여기 북한 주민들을 만나는 거죠. 그럼 뭔가 또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백령도에 갔는데, 와, 가는 그 길에서 제가 진짜 바다에 뛰어들고 싶었어요. 그 인천항에서 배가 출발을 하는데 백령도까지 4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배도 안 커요. 근데 제가 그때는 배멀미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여기 귀 밑에 이거 있잖아요, 붙이는 거, 그거 안 붙이고 갔거든요. 그러니 가다가 진짜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토하면서 갔는데, 갔더니 생각보다 섬이 너무 크더라고요, 백령도가. 그래서 되게 놀랬고, 저는 굉장히 작은 섬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제일 끝에 바다에서 날씨가 좋을 때는 북한이 보여요, 그 망원경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가깝게 보인다고? 이러면서 진짜 여기 땅 사면 대박 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가 이제 군사보호지역이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자체가 많지 않았는데, 그때 땅값이 평당 3만 원, 5만 원 하면 그냥 땅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바닷가가 보이는 땅들은 평당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했는데, 제가 이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땅을 찾았어요. 거기 백령도에 부동산이 3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한 분은 이제 집안에서 다리가 좀 불편하신데 부동산을 하고 계셨고, 또 한 분은 나이가 되게 고령이신데 그 산불 관리하시는 그런 산악구조대 이런 활동하시면서 부동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갤로퍼 타고 딱 저희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막 땅을 보러 다니다가 괜찮은 땅을 발견해서 이제 그 땅을 사려고 했는데 평당 15만 원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못 샀어요. 3년 정도 지나서 2020년도쯤에 그 부동산이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백령도의 그 할아버지 부동산이랑. 그랬더니 그때 그 땅 지금 누가 100만 원 주고 사겠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때 샀으면.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여기서 끝났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경험이 제 생각에는 아마 가장 큰 그런 경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부동산을 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 번은 그러니까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하거든요. 맹이 이제 그 우리 맹인할 때 맹인데 눈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땅은 맹지는 뭔가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맹지를 제가 어린 마음에 사버렸어요. 싸서. 그래서 이걸 이제 뭔가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앞에 이제 도로를 접한 땅을 또 사기 위해서, 되게 그 도로에 접한 땅 주인분이 저희 동네에 계신 또 어르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한테도 안 하는 찾아가서 세배하고 선물 드리고 건강하시라고 인사하고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했어요. 거의 1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땅을 팔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땅이랑 그 땅이랑 연결을 해서 제가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농지 완전 그냥 밭농사 짓는 농사 그런 짓는 땅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상가가 들어서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그때 좀 돈을 조금 많이 벌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 찍은 이야기 좀 아, 그 월 매출 1억이라는 게 제가 이 이커머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큰 되게 큰 벽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월 1억 이런 그런 키워드가 되게 핫했고 저 영역에 진짜 도달하면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처음에 잘 됐을 때 월 매출이 3천만 원 정도 했는데 그때 제품들이 뭐 한 10,000가지 이상 제가 올렸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방법을 바꾸고 나서 한 가지 제품만을 조금 브랜드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제품들을 하다 보니까 한 세 번째 도전했을 때 제품이 그 제품 하나만으로 월 매출을 5천만 원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과 나머지 제품들이 더해져서 월 1억을 달성을 2023년도 하반기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달성을 했을 때 와 느낌은 진짜 말로 할 수 없었죠. 이게 진짜 맞나? 내가 한 게 맞나? 이런 느낌이었고 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혹시 아, 좋은 케이스였나요? 일단 우선 부동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좋았던 결과를 가지고 멈췄어야 됐는데 진짜 끝없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갑자기 우리나라 금리가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서 대출이 굉장히 많았는데 금리가 거의 2배 이상 오르다 보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거의 다 이제 헐값에 매도하게 됐고 그때 굉장히 힘들어져서 되게 이제 저렴한 집에 월세 주택에 이사 가게 됐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잘 될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게 내가 혼자로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좀 자기 객관화를 잘 해야 된다라고 그때부터 좀 생각을 했었고 멈추는 거에 인지를 하는 것도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구나라고 그때부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지만 한 아이템 그러니까 이커머스로 월 매출 1억을 했을 때도 그 아이템이 그냥 영원히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잘 팔기 시작하니까 또 누군가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진도 줄어들고 광고비도 늘어나게 돼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 제품을 포기했는데 제가 조금 더 이런 구조를 빨리 알았으면 조금 더 잘 될 때 더 잘 되기 위해서 시스템화를 하거나 더 잘 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일을 더 빠르게 시작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터졌는데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와, 매출이 그러니까 처음 1억을 했을 때도 되게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불안했어요. 이 월 매출 1억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다음 달에 매출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그렇지만 이게 매일매일 그런 스트레스가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확실한 뭔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건강이 되게 안 좋았어서 그런 건강 때문이라도 내가 언젠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게 될지 몰라서 그런 불안감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혹시 중국 간 이야기 아. 해주실 수 있나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제가 살면서 해외를 몇 번 안 나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한 달 동안 중국을 지금 다음 주에도 가게 돼서 아니다 이번 주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 거의 한 달에 3번을 가게 되는 건데 저도 지금 되게 신기하기도 한데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면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이 중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제품으로 월 매출을 뭐 5천만 원에서 1억을 넘기려면 무조건 공장에 가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리드 타임이나 생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다가도 중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셀러가 있다면 저는 그분 영상을 솔직히 안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굉장히 재밌었던 게 저는 제 기억 속의 중국은 굉장히 뭔가 아직까지는 선진국이라는 느낌까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갔었던 공장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정말 시설이 깨끗하고 시설도 되게 크고 직원들도
굉장히 뭔가 세련되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던 도시가 그때 상해였는데 상해 혹시 가보셨어요, 피디님? 아니요, 저는 못 가봤어요. 상해가요, 길거리가 거의 일본 같아요. 길거리가 굉장히 깨끗하고 중간중간 쓰레기통도 굉장히 많고 청소하시는 미화원분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세련됐었고 뭔가 시스템적인 것도 알리페이, 그 핸드폰으로만 결제하는 시스템이 전부 다 갖춰져 있어서 이거 훨씬 우리나라보다 뭔가 편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도 많았고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랑 달라서 조금 충격이었고, 또 반대로는 제가 이번 주에 가는 공장은 베이징 공항에서 3시간 정도 거리를 가야 되는데 대략적인 사진만 봤는데 굉장히 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여기서 공장을 할 수 있나 싶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되게 그 과도기인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 과거에서 개선되지 못한 공장들도 있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공장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고 그런 면이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해의 집값이 평균 거의 2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죠.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중국 잘 다녀오세요. 빠이짜이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